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일리입니다. 함께 또 장연구소의 시간을 또 빛내줄 또 장유진 캐스터 옆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우리 또 간밤에 또 뉴욕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갔죠?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갔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2% 넘는 또 흐름을 가져갔고요. 나스닥 지수도 3% 넘게 흐름을 또 가져갔네요. 제가 봤던 차트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3%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보는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좀 차트를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녹색이 푸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빨간색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 종목과 섹터들이 거의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섹터별로 먼저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 분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바 차트를 살펴보시면 모두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는 테크놀로지인데요. 평균 4% 가까이 오르면서 정말 질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밤에는 정말 기술주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를 살펴보시면 지금 소비순환제와 그리고 기초소재까지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평균 2% 넘게 탄력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에너지와 금융주 또한 나란히 1% 넘는 상승불을 켜냈고요. 현재 지금 최하단에 자리하고 있는 필수 소비재 역시 0.42%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 마감을 하면서 또 큰 폭으로 오름세를 가져갔기 때문에 한 주간의 낙폭을 많이 상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간 바 차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좀 약세장이 나타나면서 사실 주간으로 살펴봤을 때는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간 차트로 살펴봤을 때도 모두 다시 초록불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가져갔다는 점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또 섹터별 또 흐름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인 거는 기술주인 것 같습니다. 기술주들의 흐름도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해 볼 것,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간 만큼 반도체 관련주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주가 정말 전반적으로 모두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사실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탄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8% 가까이 오르면서 324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는데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불을 켜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앞서 짚어주신 그 애플 관련해서 관련사들도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갔습니다. 브로드컴과 퀄컴을 차례대로 살펴볼 텐데요. 브로드컴 역시 4% 넘는 상승불을 켜내며 590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퀄컴은 4.71% 오름세 속에 183달러 선에 기록했습니다. 최근 사실 엔비디아랑 AMD가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AMD 살펴보시면 어제는 매수세 유입되면서 4% 넘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반도체 관련주들 또 섹터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엔비디아, AMD, 퀄컴, 인텔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이렇게 해서 또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인 이유 아무래도 애플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애플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애플도 함께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애플부터 마이크로소프트 확인해 보기 전에 애플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애플이 정말 3% 넘게 탄력받으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모건 스탠리가 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놓은 것이 크게 도움이 됐는데요. 앞으로 AR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관련 시장의 촉매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한 애플카 관련해서도 어떤 애플의 신시장 개척 이런 기세에 좀 주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AR 시장 관련해서는 2026년까지 200억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목표 주가도 앞서 짚어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목표 주가 164달러 선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번에 200달러 선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굉장히 좋은 탄력을 가져갔죠. 사실 애플의 무게가 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좀 큰 흐름을 가져가지 못했었고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갔었는데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갔다는 점 확인해 보셨고요. 애플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 넘는 상승불 켜내면서 334달러 선에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CNBC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어떤 지금 방침에 대한 보도를 좀 했는데요. 네. 사업자들이 월간 구독 시 구독료를 인상할 방침이다라는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구독 시스템에서 연간 구독료와 월간 구독료의 할인율에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사업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연간 구독으로 좀 유도를 하기 위해서 월간 구독료는 인상을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기업들이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련 시장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소 좀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번 구독료 인상이 크게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일에 저가형 팀즈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줌과의 경쟁을 좀 나선다. 네. 이런 소식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사실 유럽에서 날아온 소식도 있습니다. EU 규제 당국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추진 중인 뉘앙스 커뮤니케이션, 이 인수 관련해서 조사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함께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장희진 캐스터 앞서서 우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짚어드렸던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확인해 보려고 네, 합니다. 아무래도 좋은 소식이 좀 있었죠? 맞습니다. 지금 어제 사실 코엔이 최선호주로 선정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네. 여기에 지금 시티그룹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내놨습니다. 월가 IB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주목하는 분위기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역시 4% 넘는 상승불을 켜내면서 8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만큼은 아니지만 인텔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특별한 소식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인텔도 지금 3% 넘는 오름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자율주행 사업 부문인 모빌아이의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이 모빌아이의 기업 가치가 500억 달러 정도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텔이 모빌아이를 인수할 당시에는 150억 달러로 인수를 했던 그런 그랬었죠. 과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비하면 굉장히 좀 몸값이 많이 커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모건 스탠리와 노스랜드가 서로 조금 엇갈리는 그런 신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먼저 모건 스탠리는 이 모빌아이의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 인텔의 어떤 자금 조달 전략으로서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반면 노스랜드는 모건 스탠리에 비해서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어떤 자금 조달 전략으로 인해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지만 그 영향력은 단기적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 상회, 목표 주가로는 49달러를 제시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네, 앞서서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기술주들 이렇게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그 기술주에 이어서 또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또 구글과 페이스북 이런 기술주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대형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간 가운데 네. 구글도 지금 3% 가까이 오름세를 가져갔고요. 이어서 페이스북은 1%대의 상승불을 켜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페이스북 관련해서도 조금 신중한 그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석일까요? 네, 페이스북과 메타 플랫폼즈에 대해서는 HSBC가 사업 기회는 굉장히 크지만 규제 리스크를 좀 경계해야 한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네.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번에 장연구소에서 전달해드린 영국 당국이 그 기피 네. 인수에 대해서 조금 제동을 걸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사진과 동영상 관련 플랫폼이었는데요. 이 인수를 거부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지금까지 HSBC는 굉장히 페이스북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아쉬운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네. 기존의 투자 의견이 매도였는데요. 네. 이번에 그래도 투자 의견은 매도에서 보유로 상향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300달러로 제시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네, 일단은 매도에서 보유로 이제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적극 매수까지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페이스북 앞으로 조금 이런 규제에 대해서 좀 벗어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어서 확인해 볼 거는요. 바로 요즘에 조 바이든 이전이었죠.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트럼프. 네, 지금도 굉장히 핫하게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SNS 관련한 소식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SNS 관련이라서 우선 네. 페이스북 다음으로 순서를 좀 넣어봤는데요.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 관련된 소식을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CNBC에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정규장에서 16% 넘게 탄력받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디지털 월드 애퀴지션은 지금 트럼프가 SNS를 직접 만들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등장한 스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라는 소식도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 외에 다른 소식이 오히려 주가에 탄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네. 미국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자 최고위를 담당하고 있던 데빈 누베스라는 의원이 CEO가 될 것이다. 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CEO의 역할을 맡을 것이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아무래도 미국 공화당의 어떤 인사가 제대로 좀 영입이 되면서 주가에 탄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지털 월드 어쿠지션까지 확인을 좀 해보셨습니다. 이어서 또 우리 또 확인해볼 종목들은요, 바로 우리 아마존입니다. 간밤에 또 앞서서 글로벌 인사이트 통해서 아마존에 대한 소식들도 전해드렸는데요. 아마존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부 동부 지역에서 좀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일부 일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해서 좀 혜택을 받지 못한 오히려 또 문제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존과 또 문제가 발생했던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다양한 종목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또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함께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강세장에서 아마존 역시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2.8%대 오름세 속에 3,523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면 이 정전 사태로 인해서 일부 딜리버리 작업이 중단됐던 다른 기업들의 주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초록색이었는데 빨간불이 발견됐다면 바로 이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그렇죠. 등락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빨간불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넷플릭스랑 디즈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엔터테인먼트 섹터죠? 네,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그래도 2%대 오름세 기록하며 625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디즈니는 오름세를 가져갔지만 탄력이 조금은 떨어지면서 소폭의 강세만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함께 또 영향을 받았던 기업인 코인베이스까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사실 코인베이스는 간밤에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찰리 먼거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 코인 버블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나서 당시에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나서는 오히려 다시 한번 회복세를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냥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 회복을 금세 해내는 또 우리 코인 시장과 또 함께 코인베이스까지 주가 확인해 보셨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섹터 중에서도 굉장히 우리 사실은 오늘 장에서는 빨간불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sek터에서 두 종목이 굉장히 빨간불을 켜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컴캐스트와 차터 커뮤니케이션즈가 함께 지금 네.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저희가 컴캐스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통신사주까지 조금 소개를 해드릴 때는 너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케이블 TV 서비스 관련해서도 어떤 인터넷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경쟁이 많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컴캐스트의 데이브 왓슨 CEO가 추가 가입자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130만 명이 추가 가입하는 것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이렇게 조금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140만 명의 가입자 추가를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컴캐스트가 5% 넘게 탄력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또 올해 4분기만 18만 5천 명 정도가 가입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이는 작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대조적인 수치입니다. 작년 4분기에는 컴캐스트 53만 8천 명의 4분기 가입자를 확보한 것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가입자의 수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컴캐스트에서 이렇게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차터도 함께 동종 기업으로서 동반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차터의 흐름까지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왜 혼자서 빨간불을 켜고 있을까? 나 이제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을 텐데요. 바로 이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죠. 테슬라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간밤에 좋은 흐름 가져왔습니다. 4% 넘게 상승했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1,051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 마치면서 강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앞서 글로벌 브리핑에서 전해주신 것처럼 UBS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제시한 목표 주가도 현재가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기존의 목표 주가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반면 조금 아쉬운 소식 그리고 또 CEO 관련된 소식도 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내부 회로 기판 결함으로 수백 대의 카메라를 교체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앞서 장연구소에서 또 태양광 패널 관련해서도 좀 결함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소비자들에게 바로 알리지 않아서 그랬죠. 조사에 들어가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쨌든 바로 이 결함 조치를 좀 공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지금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나와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지원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사실 2023년까지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절반을 전기차로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목표를 내세웠던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인프라, 충전소도 굉장히 많이 확충을 할 것이고 세금 지원을 할 거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게 낫다라고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그대로 내비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노조가 가장 약한 상태인 테슬라가 지금 예산에 대해서 지원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테슬라는 어떤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에 가장 선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실제로 추진되면 테슬라는 조금은 불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테슬라에 관련한 소식들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도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바로 이어서 또 목표 주가를 상향한 자동차 관련주들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목표 주가를 상향한 종목들 리오토와 함께 또 허츠가 있는데요. 허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츠는 사실 렌터카 업체의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네. 테슬라랑 굉장히 관련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역시 이에 대해서도 테슬라에서 어떤 차량을 많이 구매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분석하면서 JP모건과 도이체방크가 이번에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JP모건은 투자 의견으로 비중 확대, 그리고 목표 주가는 3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도이체방크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34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허츠는 간밤에는 소폭의 오름세만을 가져가면서 2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리오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오토는 사실 지난 금요일장에는 15% 넘게 급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디디 추싱발 쇼크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간밤에는 1%대 오름세를 가져갔습니다. 니드엄이 리오토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37달러에서 43달러로 상향하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오토까지 함께 확인을 좀 해보셨는데요. 우리 또 오미크론 관련해서 또 항체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끝으로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을 내놓은 게 있어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는 회사네요. GSK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오늘 장연구소에서는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호흡기 질환 치료제나 백신 그리고 컨슈머 헬스케어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띄어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한글로도 상황인데요. 띄어쓰기가 있어서 제가 잘못 읽었는데 글락소스미스클라인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가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아주 급등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현재 1%대 오름세 속에 애프터마켓에서도 소폭의 상승세를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노바백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죠. 네, 노바백스는 지금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 의약품청에서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승인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을 이미 허가받은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노바백스 CEO가 SK 바이오사이언스에 고맙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하기도 해서 오늘 또 관련주의 추이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노바백스는 간밤에 28% 넘게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